안녕하세요. 저희는 청소년 동아리 아리아리입니다. 반가워요. 자, 먼저 저희 동아리의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서 간단한 무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누구일까? 그러면서 저희 아리아리 청소년 동아리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왜 환경활동을 주제로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치게 되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어떤 걸 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진행한 활동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해 드릴 거고요. 네 번째로는 끝일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저희가 한 활동들의 영향과 앞으로의 포부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챕터 1. 우리는 누구일까? 저희는 사회참여 동아리 아리아리입니다. 저희는 만 13세에서 18세 청소년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청소년 사회참여 동아리고, 저희는 매달 진행되는 정기회의에서 소등 챌린지, 청소년 모의투표 당선증 전달식, 그리고 4.16 세월호 추모식 등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에 대해 의논하고 직접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환경을 주제로 활동을 하게 되었는가? 일단 저희 마산 청소년 지역회의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기상이변과 자연재해에 대한 청소년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마산 청소년 YMCA 아리아리 회원들은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모두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의 심각성을 정말 깊게 저희가 알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는 더 이상 두고만은 볼 수 없게 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지금 이 기후위기의 시대에서 저희가 직접 몸소 나서자, 청소년들이 발벗고 나서자라는 결론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모든 지역의 청소년 YMCA에서 의견을 취합해서 진행이 된 전국 청소년 YMCA 대표자 회의에서 쓰레기 잘 버려, 우리가 지구를 버릴 수는 없으니까 전국과제의 주제가 환경으로 정해지게 되면서 환경을 위한 활동을 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청소년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고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당장 직접 우리가 먼저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행하자라는 결론이 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올바른 쓰레기 분리 배출 방법을 알리는 것과 개인 텀블러 등을 들고 다니는 활동인 것이죠. 자, 다음 챕터 3. 우리는 어떤 걸, 과연 어떤 활동으로 노력을 기울였을까요? 대표적으로 딱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창원시 마산아포구 배원구 청소년 어린 마당 체험 키트.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자주 버려지는 물건을 업사이클링할 수 있는 키트와 환경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키트 위주로 준비하였어요. 이와 같이 환경과 관련한 키트로 청소년들에게 재활용 공연을 접하게끔 하였고, 분리배출 바로알기 교육, 공과학 환경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의 재활용 마크를 보고 청소년들이 직접 본인만의 재활용 마크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우개 스탬프로 조각해 볼 수 있는 부스와 국내 분리배출의 실태조사, 그리고 분리배출 카드 뉴스를 제작한 등의 분리배출 관련 환경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적은 시간이라도 소분을 하며 지구를 위한 하나의 활동을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환경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소등 챌린지를 진행하였는데요. 매달 첫 번째 토요일에 해가 질 때 15분 이상 집에 전등을 끄고 SNS로 사진과 소감 인증을 하는 챌린지를 올해 초부터 꾸준히 진행하였고, 워크온앱을 통해 다 함께 10만 보를 목표로 협력해서 진행하는 걷기 대회도 진행하여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활동에도 동참하였습니다. 더4.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저희가 주변 청소년들에게 끼친 영향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며 청소년들에게 받아본 후기에는 대부분 몰랐던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다, 잘 모르던 분리배출 방법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산 청소년 문화예지 문화봉사 동아리 나눔 소속의 서기 조민재라고 합니다. 저는 이 함께 나누고 지속 가능한 환경 만들기에 대해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할 순서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속해 있는 동아리인 나눔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저희가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활동을 했으니까 그 활동에 대한 결과들과 그 이후에 할 계획들을 발표할 예정이에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나눔은요, 한청소년 문화예집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봉사 동아리로서 저희 동아리원들은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10명은 전부 다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문화봉사 동아리인 만큼 문화와의 교류 그리고 봉사를 통해서 공동체의식을 길러주기도 하고요. 창의적이고 지역사회와 교류하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활동까지 해서 저희가 했던 활동들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 회의를 통해서 그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해서 그 다음 활동에 좀 더 나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피드백 시간을 가집니다. 저희가 했던 활동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탄소 줄이기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이 마산 문화예집에서 만날제 공원까지 쓰레기를 주었습니다. 마산 YMCA에서 주관한 우리가 그린 걷기 대회에 참여해서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서 이제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걸어가지고 마산 청소년 문화예집에서 걷기 평균 1위를 했거든요. 매달 첫 주 토요일마다 소등 챌린지를 해서 이제 탄소도 줄이고 에너지 절약도 하게 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고 유기물 급식소도 바로 앞에서 그걸 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 구원에 해당하는 육상 캠페인 보존 활동을 하기도 했어요. 지구의 날 캠페인으로 4월에 환경 퀴즈 해서 이제 어울림 부스로도 한번 나왔었고 다음 어울림 부스 때 다육이 식물 화분을 만드는 프로젝트로 진행해서 어울림 부스를 한번 나갔었어요. 결과와 이제 다음 계획들을 말씀드리자면 뷰킹했을 때 활동하게 된 계기를 보면은 길에 쓰레기가 엄청 많아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직접 줍자라는 얘기가 나와서 쓰레기를 주었고요. 이제 갔다 와서 분리배출까지 진행했습니다. 그 활동에 대한 결과로서는 이 구역에서는 어떠한 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지 알 수 있게 된 계기가 됐어요. 주로 담배꽁초나 빈 페트병 같은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활동에 대한 평가는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한 번 더 활동하면 좋겠다고 평가를 많이 했어요. 소등 챌린지 불을 저녁에 안 쓰는데도 많이 켜는 곳이 많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소비된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줄일 수 있을까 저희가 고민을 하게 됐고요. 아까 말했듯이 매달 첫 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이제 막 최소 10분 동안 소등을 하기로 했고 저희 동아리원들이 그 시간에는 이제 꼭 불을 끄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활동에 대한 평가로서는 이제 처음에는 참여도가 저조했거든요. 여기서 점점 규칙을 가지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더 완성도 있는 소등 챌린지로 이제 성장하게 됐어요. 유기물 급식소는 문화예집 근처에 되게 길고양이들이 많거든요. 그 길고양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활동을 하게 됐는데 2019년부터 길고양이 무료급식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요.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저 노후된 급식소 리모델링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로서는 우리가 이런 작은 활동을 함으로써 생명체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됐고요. 지구의 날 캠페인은 청소년 YMCA 전국 과제가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 청소년 어울림 마당에 나가자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세계 환경 퀴즈나 그런 다육이 식물 같은 페트병 활용 다육이 화분 부스를 나가게 되었고요. 저희가 세계 환경 퀴즈를 함으로써 청소년들한테 세계 지구의 날이 언제인지 알려주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페트병을 재활용함으로써 저희가 이 재활용이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좀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게 난해한 주제잖아요. 간단하게 키트로 제작해서 이거를 나눠줌으로써 환경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열었습니다. 저희의 차후 계획들은 이 환경 캠페인을 좀 더 열심히 해서 참여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줍깅이나 소등 챌린지나 캠페인 같은 것들을 쓰레기가 버리면 바로바로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 소등 챌린지 지금은 인원이 많이 늘기는 했지만 독려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고 캠페인 같은 것도 환경을 위해서 활동하기 위한 단기적인 캠페인을 활동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함께 나누고 지속 가능한 환경 만들기를 발표한 마산 청소년 문화예집 문화봉사 동아리 나눔석이 조민지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원봉사 동아리 PTP에서 발표를 맡게 된 전우성이라고 합니다.
저희 동아리 PTP는 People to People의 약자로 사람들의 힘으로 사람들을 돕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PTP는 매년 청소년 수요에 맞는 봉사 주제를 선정해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자원으로 신청하여 양산시의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봉사 정신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PTP는 올해 주제 활동으로 업사이클링을 선택하였는데, 업사이클링은 영어로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링을 합친 단어로 재활용품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넘어서 디자인을 하거나 또는 활용도를 더해 가치를 높인 제품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업사이클링은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제품을 만들 수 있기에 희소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생활 속에서 환경 보호를 직접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업사이클링을 하게 된 이유는 요즘 환경 문제가 갈수록 대두되고 있고 환경 보호가 시급하다는 뉴스가 많이 보입니다. 혹시 여기 있는 양산타워를 혹시 아시나요? 이 양산타워는 양산시 중심에 있는 타워입니다. 가끔씩 양산타워의 굴뚝을 보면 회색 연기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저희가 이 연기에 대해서 조사해보니 지역 난방에서 쓰레기 폐기물을 소각하여 그 연기가 타워를 통해서 나오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배출되는 황산 화물 등의 대기오염 물질은 이 근처 지역민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며 더 나아가서 이산화탄소들의 물질들은 저희가 늘 듣고 살았던 지구온난화를 심화시킵니다. 저희가 지역사회의 환경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며 고민을 해보았을 때 지역에서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해 새로운 것을 만드는 업사이클링이라는 것을 주제로 삼고 활동하기로 하였습니다. PTP는 저희 부원들이 각자 주변에서 버려지는 혼옷들을 가져와서 티코스트, 에코팩, 화창머리띠, 필통 만들기 등을 실행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이 작품들을 2층에서 실행하고 있는 방과후 아카데미에 기증하였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의 초등학생들이 업사이클링 제품을 사용하며 업사이클링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그것 또한 지역사회의 환경인식에 도움이 되리라 저희는 생각하고 기부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봉사정신을 이어가며 파우치, 보들커버, 양말목 방석과 같은 아이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데 부담이 없는 실용성 있고 친근한 제품들을 만들어 앞으로도 계속 기부할 예정입니다. 저희 부원들의 소감을 다 들어보았을 때 대체로 업사이클링 활동에 대하여 만족을 느끼고 있고 어떤 학생은 초등학생 교사가 꿈인데 이 활동을 하면 초등교사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어떤 학생은 앞으로도 봉사활동에 책임감을 느끼고 꾸준히 참여하겠다는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상 PTP 발표를 맡은 정우성이었고 발표를 들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과 환경사회혁신 국제포럼 진해 청소년 수련관 발표를 맡은 동아리 이치입니다. 오늘 발표하게 될 내용은 환경과 청소년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청소년 활동 방안을 3가지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과 청소년의 지속적 동반 성장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두 번째, 진해 청소년 수련관 동아리 이추에서 실천한 기후환경 활동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기후환경 청소년 활동의 제안점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속적 동반 성장입니다. 저희는 2021년 환경보호, 기후환경 활동을 하며 4가지 주요 부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 둘째, 우리가 관심 가지고 주제로 설정한 환경, 셋째, 활동을 하며 성장하는 우리, 넷째, 이 모든 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속 동향이라는 부분을 저희는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어 조사하다 보니 SDGs라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SDGs는 유엔과 국제사회가 설정한 최대 목표로 다양한 사회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기후변화, 에너지 등 기후 환경에 관련된 목표도 찾을 수 있었답니다. 기존 검증을 통해 마련된 SDGs를 활용하면 우리의 기후 환경 활동에 좋은 방향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기관에 맞는 영어 단어 Y, Youth를 붙여 YDGs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존 SDGs에
청소년의 의견과 기관과 소통을 거쳐 YSDGS 제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청소년 기관 맞춤형 YSDGS 여러가지 내용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3번 기후변화 대응은 광범위한 대상이었던 기존 내용에서 진해에서 수련관에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진해 청소년 수련관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다음은 우리 동아리 입주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활동을 해왔을까요? 2021년 입주는 전국 8개시 도 청소년 기관이 함께하는 기후환경정책연대와 함께했습니다. 어울림 마당과 같은 지역사회 다양한 환경 재능 나눔 활동을 실천했습니다. 활동으로는 우수바지 페인팅과 프로깅, 업사이클 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활동은 수련관에서 더 넓은 사회로 퍼져나가기로 했습니다. 한 가지 활동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수바지 페인팅이라는 활동인데요. 사진에 나온 것처럼 지역의 우수관을 보며 그 안에 담배꽁초와 같은 쓰레기를 버리게 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이 활동은 보기에도 예쁘고 환경도 보호하는 효과가 소문이나 유치원 같은 다른 곳으로도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잠시 우수바지 페인팅 활동을 진행했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후환경 활동 지원 방안입니다. 어떻게 하면 청소년 친구들이 활동을 하며 더 보람되고 더 많은 효과가 날까 고민하다가 청소년 친구들이 자료를 찾는 과정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해 청소년 수련관과 함께 이곳에 참여한 많은 기관들 역시 기후환경 활동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친구들은 유튜브와 네이버 등 스마트폰을 이용해 쉽고 간단하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친구들이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그 정보들은 과연 다 믿어도 좋은 것일까요? 온난화 환경보호에 관련한 내용을 검색하면 너무나 많고 다른 영상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영상, 글을 보냐에 따라 활동의 방향이 바뀔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잘못된 정보로 활동을 준비하면 열심히 활동을 해도 부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있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우리 생각을 곁들여 판단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보호의 아이콘으로 생각하는 톰베리부터 텀블러 사용까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에 따라 준비하는 환경활동과 실천은 어느 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100% 올바른 정답만을 찾기는 힘들겠지만 더 올바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더 성장하기 위해 우리의 생각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까지 진해 청소년 수련관에서 준비한 사회혁신 국제포럼 발표와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통영 RC 스자트라 숲에서 운영하는 기자학교 학생들입니다. 스자트라 숲은 통영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매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브릿지 투 더 월드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브릿지 투 더 월드란 환경과 지속가능 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들에게 진로 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꿈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기자학교를 포함해 영어학교, 요리학교, 코딩학교 총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기자학교에서는 지난 3개월 동안 환경에 초점을 맞춘 뉴스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자트라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잘피라는 식물을 알고 계신가요? 통영 선촌마을에서는 이 잘피라는 식물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록빛을 띠고 밧줄처럼 간절한 긴 식물이 보입니다. 통영 선촌마을에서 볼 수 있는 잘피입니다. 잘피는 바다에서 사는 유일한 식물로 주로 육지와 가까운 바다에서 무리지어 서식합니다. 사실 그냥 풀이에요, 그저. 그런데 그 풀에서 많은 생물들이 그곳에 알을 낳으러 모인다는 거예요. 앞서 잘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추승현 기자가 잘피의 가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산성이 높은 잘피는 많은 해양 생물들에게 풍부한 먹이를 제공하고 물고기의 산란장과 서식지, 시어들의 피난처를 제공하여 해양 생태계를 보호합니다. 이 잘피는 비록 죽었지만 다른 해양 생물들에게 영양분이 되기도 합니다. 페트병부터 배달용기, 어업이나 각종 생활용품으로 쓰이는 플라스틱. 플라스틱이 발명됨으로써 우리 생활은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플라스틱으로 큰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주고받는 쓰레기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 서로를 탓하며 책임을 미루기보다는 쓰레기 배출을 함께 줄여나가야 할 때입니다. 스자트라 뉴스 최민욱입니다. 이상으로 스자트라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는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해서 저희가 쓸 기사의 주제로 바다 생물 잘피와 해양 쓰레기에 대한 기사를 기획하고 취재 장소로 선촌마을을 선정했습니다. 이후 취재 과정에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 자료 화면을 만들기 위해 바닷속 잘피의 모습과 해안 정화 활동을 하는 선촌마을 주민, 그리고 수거된 해양 쓰레기 봉투 등 다양한 장면을 직접 촬영했습니다. 이어서 선촌마을 주민과 통영거제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분 등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음과 편집을 통해 뉴스 영상을 완성했는데요. 바다생물 잘피의 환경적 유용성과 통영 해양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이 저희 뉴스의 주제입니다. 저희가 취재 장소로 설정한 선촌마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촌마을은 해안가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흥미롭게도 선촌마을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섬과 해변가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는데요. 통영시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면 보상을 지급하는 참여소득 제도를 시행함과 더불어서 원래 선촌마을이 가지고 있던 주민들 간의 끈끈한 연대감이 공동체를 운영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이렇게 선촌마을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난 뒤 저희는 지속가능 발전의 측면에서 협력이 가지는 의미와 필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기자학교에서 특별한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먼저 지속가능 발전을 주제로 뉴스를 제작했는데요. 취재를 하면서 기후위기 등 지구촌 문제의 심각성과 지속가능 발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자 중에서도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환경과 사회 분야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기자가 되어야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지역 통영을 취재하면서 저희가 모르고 있던 문제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먼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심이 너무 없었으니까요. 짧은 반성을 마친 뒤에 떠오른 생각은 이제 우리 지역의 문제를 발견했으니 어떻게 해결할지였습니다. 저희는 기자학교 활동을 통해서 그 답을 얻었는데요. 잘피나 해양 쓰레기처럼 주목받지 못하는 문제를 탐구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기자다운 방법으로 지역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희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지켜봐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